전 팀장이 말한 거 다 들었어. 진상아가 내 딸이 아닌 게 사실이야? 진중배는 분노로 부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천륜을 속이고 나를 기만할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전남진과 진상아가 서로 이득을 챙기겠다고 협박하다가 출생의 비밀과 로또 당첨금을 훔친 과거까지 전부 까발려진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노을이 붉게 번지던 늦은 오후, 전남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불꽃 튀듯 노려보는 그의 눈빛에 진상아는 마음속 공포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퇴근을 위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본부장실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너 당장 소우랑 이혼해. 전남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어조엔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상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남진이 이렇게까지 단호해진 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 그리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거론하는 서늘한 기색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왜 이혼해야 되는데? 진상아는 애써 담담하게 받아쳤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김소우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진건축 후계자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전남진은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진짜 계속 이럴 거야? 네가 무슨 비밀 숨기고 있는지 내가 다 까발리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바로 진상아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듯 말이었습니다. 진상아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억누르며 전남진 제발 조금만 시간 좀 줘.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면 난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남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난 시합을 구경하는 듯한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시간? 네가 질질 끌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김소우랑 이미 끝난 거 다 알잖아. 근데 계속 발버둥 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감춰놨던 거 그냥 세상에 공개해버릴 수도 있거든. 이 말에 진상아는 비로소 숨막히게 매달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지 마. 진건축 생각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녀는 진건축을 위해 자신이 해온 노력들과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쳤던 기억들을 빠르게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진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 진작에 네가 날 선택했으면 이런 꼴 안 났겠지. 지금 와서 애걸한다고 내가 들어줄 것 같아? 전남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준 최후 통첩 뭔지 알 거야. 다시 말 안 한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본부장실을 나서며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탁 닫히는 문소리에 진상아는 어쩔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렸음을 깨달았지만 전남진의 협박을 이겨낼 만한 묘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진건축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지키려면 김소우와의 결혼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전남진이 쥐고 있는 자신만의 치명적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본부장실 안에서 진상아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에겐 마치 멀리서 울리는 풍문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 순간 진상아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해. 남진이 나한테서 뭘 더 뺏어가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곱씹으며 필사적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은 늦가을 쌀쌀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을 더 기다렸지만 결국 진상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는 벨소리가 허무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분노보다 지친 마음이 먼저 밀려오는 듯
김소우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발소리에 돌아보니 피선주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김소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어색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상아 안 왔죠? 피선주는 김소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도 안 나왔어요. 더는 미룰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길 펑크를 내네요. 김소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망을 겪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피선주는 그를 위로하듯 말없이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마음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이건 진상아 잘못이죠. 하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우유부단해서 이 결혼을 질질 끌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더는 못 미룰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끼자 피선주는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찌릿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김소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한 기색이,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 교차되어 복잡했습니다. 소우 씨 진짜 이혼 소송까지 가실 거예요? 피선주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요. 미안해요. 이런 상황에서 괜히 선주 씨까지 내 고민에 휘말리게 해서. 김소우는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고르며 피선주를 향해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마음이 복잡하긴 하지만 소우 씨가 빨리 정리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좀 이상한 말했죠? 하며 스스로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소우는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주 씨가 괜찮다면 다행이에요. 사실 지금 제일 힘든 건 제가 너무 늦게 결단을 내렸다는 죄책감이에요. 진상아가 오늘은 나올 줄 알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이렇네요.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두 사람 사이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피선주는 날아갈 듯한 문서 봉투를 붙잡으며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추우니까. 하고 김소우를 이끌었습니다. 김소우는 그녀의 손짓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 한편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퍼져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비록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김소우는 그 눈빛에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안도감을, 피선주는 김소우의 결심에서 그는 결국 내게 올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고백은 없었으나 그날의 차가운 바람 속에는 은은한 떨림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진상아는 조명 하나 켜둔 거실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 듯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진건축을 물려받기 위해, 그리고 김소우와의 결혼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지만 지금 상황은 사방이 막힌 골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심순애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진상아는 인상을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순애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핸드백을 의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전 팀장이 널 협박한다는 얘기 들었어. 진상아는 괜히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남진이 나보고 김소우랑 이혼하래. 안 하면 내 출생 어쩌고 하면서 비밀 폭로하겠다고 난리야.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도 없고. 심순애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조심을 안 했다고. 난 진건축도 지키고 싶고 김소우도 놓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친 거야. 근데 전남진이 자기 맘대로 날 몰아붙이고 있어. 게다가 김소우 마음도 이미 떠난 것 같고. 진상아는 흥분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심순애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바람은 네가 피운 게 아니어도 김소우 입장에서는 네가 예전처럼 신뢰를 주지 못했던 거잖아.
전 팀장이랑 엮이고 회사 일로 꼬이고.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동안 나보고 어떻게든 진건축 물려받으라고 아버지 눈에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진상아는 분노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결국 나도 엄마도 자기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심순애는 입을 다물었다가 그래 내가 좀 더 신중하게 봤어야 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몰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정리했을 텐데. 하고 후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상아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전남진이 내 약점을 쥐고 협박하는 한 난 김소우를 붙잡을 수도 없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심순애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봐. 전 팀장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네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진건축이든 김소우든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정리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아는 고개를 저으며 절망 어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건 내가 김소우랑 이혼하는 거고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내 후계자 자리도 끝이잖아. 차라리 그냥 전남진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심순애는 대답 대신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돌던 거실에는 두 모녀가 가진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를 탓하는 언쟁만이 쓸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리란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숨막히고 더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 건물 주변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김소우는 회사 밖에서 피선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법원 기일에 진상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는 피선주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뒤 만나기로 했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있던 김소우는 피선주가 다가오는 걸 보고 일어서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주 씨,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요. 피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 주셔서 저도 안심됐어요. 별일 없죠? 김소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도 진상아 안 왔어요. 이제 진짜 이혼 소송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피선주는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끝을 맞물었습니다. 소우 씨,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진상아가 기회를 여러 번 놓친 거잖아요. 그 말에 김소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진상아도 이렇게까지 몰리진 않았을 거예요. 마음 한쪽이 계속 찝찝하네요. 피선주는 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가 얼른 뗐습니다. 어쩐지 이 작은 위로가 미안함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책임감이 소우 씨가 참 착하다는 증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김소우는 피선주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주 씨.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둘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차량 불빛이 깜빡이며 벤치를 비추는 순간 피선주는 바람결에 날려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소우 씨 덕분에 많이 의지돼요. 사실 강한 척 안 하고 싶은데 현실에선 어쩔 수 없잖아요. 김소우는 그녀의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선주 씨가 힘들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요. 짧지만 묘한 떨림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상아와 전남진 그리고 여러 복잡한 사정들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가느다란 온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살며시 입술을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순수하게 김소우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어떤 말로도 정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김소우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어섰습니다. 시간 꽤 늦었네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얘기는 내일 회사에서 이어서 하죠.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고마워요, 소우 씨.
두 사람은 함께 건물을 나서며 매서운 바람이 부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꺼지지 않은 희미한 불빛처럼 마음 한편에 서로를 위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진상아는 잔뜩 예민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남진은 눈길도 주지 않고 로또 당첨금 말이야. 넌 어떻게 그게 선주 로또라는 걸 알았을까? 하고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진상아는 냉소를 띠며 당신이 갑자기 아파트 살 돈을 어디서 구했나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 그랬더니 로또 얘기가 나오더라고. 파고들어 보니까 결국 그 로또 주인이 선주였더라.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좋아, 하지만 당신도 만만치 않은 죄를 졌다는 걸 잊지 마. 전남진은 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더니 그래봤자 김소우가 너한테 돌아올 것 같아? 넌 이미 게임 끝난 거야. 하고 가시 돋친 말투로 던졌습니다. 진상아는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이든 뭐든 그건 내 문제야. 당신은 그냥 입 닫고 있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전남진은 코웃음을 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네가 협박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설마 김소우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건 아니겠지? 내 문제라고 했잖아. 내 약점 폭로하면 나도 당신이 로또 당첨금 훔친 거 세상에 공개할 거니까 알아서 해. 진상아는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상아는 어떻게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고 전남진 역시 이참에 진상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남진은 시계를 확인하듯 팔을 들었다가 그럼 네가 진짜 폭로할지 나도 한번 보자고. 근데 기억해둬. 네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면 진건축 후계자 자리도 끝이야. 라며 비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상아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며 일어섰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이제부터 내가 가진 거 절대 안 놓칠 거니까. 그러고는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남진은 그렇게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 번 더 맹독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또와 출생의 비밀이라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벌이는 치열한 신경전은 이제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오후 본부장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전남진과 진상아는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지만 실내 분위기는 음산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네가 시간 좀 더 달라고 했지? 전남진은 비웃듯 책상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진상아는 텅 빈 시선을 창밖으로 둔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출생 비밀만 폭로 안 하면 나도 당신이 로또 훔친 거 모른 척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진상아가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누구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진중배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 중이냐? 진중배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노려보듯 진상아와 전남진 사이를 오갔습니다. 진상아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진중배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남진은 여유로운 듯 웃으며 대표님 예상보다 일찍 오셨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진중배의 눈에 전남진의 태도는 건방짐 그 자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출생 비밀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상아, 지금 무슨 얘기 나눈 거야? 진중배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상아를 몰아붙였습니다. 진상아는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진은 코너에 몰린 진상아를 보며 묘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대표님, 그냥 저희끼리 작은 오해가 있어서 얘기하던 거예요. 근데 직접 들으셨다면 대충 감이 오시겠네요. 진중배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책상을 탕 치며 네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상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내 딸이 아니라면서 그걸 지금까지 속여온 거야? 라고 고함쳤습니다. 진상아는 놀란 눈으로 전남진을 쏘아보며 전남진, 이건 아니지.
나한테 시간 준다고 했잖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적 키워드가 진중배의 귀에 들어간 순간 그 오랜 거짓말은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습니다. 대답해. 네가 나를 속였어? 진중배는 치를 떨며 물었습니다. 진상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빠, 이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녀는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진중배의 얼굴엔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전남진은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 말에 진중배는 더 큰 분노로 사로잡혔습니다. 진상아는 전남진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하며 울먹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중배에게 들켜버린 자신의 출생 비밀은 진상아가 쌓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태세였습니다. 잠시 후 본부장실에 다시 모인 진중배, 진상아 그리고 심순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던 세 사람 사이에는 파멸적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왼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지그시 누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피로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그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게 다 사실이야? 진짜 상아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야? 진중배의 목소리는 땅울림처럼 무겁고 흔들렸습니다. 심순애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너무 급했어요. 당신이 상아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진중배는 손을 들어 심순애의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배신을. 그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진상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빠, 저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바꿔치기 했다는 것도 너무 늦게 알았고. 진상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진중배는 쓰라린 눈빛으로 진상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딸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심순애는 울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난 그저 상아한테 조금이라도 안정된 환경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입 다물라고 했어. 네가 내한테서 뭘 얼마나 빼앗아갔는지 알아? 회사도 가정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진중배가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던 은은한 배경 음악조차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진상아는 고개 숙인 채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무력하게 물었습니다. 진중배는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 넌 당장 회사에서 나가.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순애. 이런 꼴을 당하고도 내가 너희를 봐줄 것 같아? 그 말에 진상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아빠, 그래도 나 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말을 잇는 순간 진중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네가 내 딸 아니라는 거 확인된 순간부터 이 회사에 네 자리는 없는 거야. 사적인 감정 섞기 싫었는데 네가 먼저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 둘 다 당장 나가. 심순애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진상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상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마저 진중배에겐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본부장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심순애는 진상아를 부축하려 했지만 진상아는 그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견고했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서슬퍼런 좌절감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출된 뒤 한동안 방황하던 진상아는 결국 김소우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김소우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소송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진상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소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 둘이 함께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그러나 김소우가 도착했을 때 진상아에게서는 어떤 추억의 따뜻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앙상해진 눈빛으로 테이블을 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소은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진상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기회 줘. 당신도 알잖아. 나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거.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냉정했습니다. 상아, 우리 이미 끝났어. 결혼 생활 유지하려고 나도 노력해봤지만 결국 당신이 날 배신했고 이제는 내 마음도 떠났어. 진상아는 눈물을 머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할 거야? 한때 부부였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김소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전남진이랑 불륜,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 난 다 알면서도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근데 당신이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잖아. 진상아는 쥐고 있던 종이컵을 떨군 채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난 그냥 진건축에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도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김소은은 매정하게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난 이미 당신한테 마음 닫았어. 그리고 이혼이랑 위자료 청구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야. 더 이상 직접 만날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진상아는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에 위자료까지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이제 더는 미룰 이유 없어. 우리 서로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니까. 김소은은 마지막으로 단호한 입장을 밝혀둔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상아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김소은은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 진상아는 텅 빈 자리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남편에게서도 버림받는 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슬픔에 고개를 떨구는 그녀 주변으로 과거 행복했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공허했습니다. 진건축 대표실로 불려간 피선주는 어딘가 초조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중배가 평소처럼 차분한 분위기가 아니란 것은 그를 한번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서류 몇 장을 손에 든 채 한숨을 푹 내쉬며 피선주를 쳐다봤습니다. 피선주 씨, 할 말 있어서 불렀어. 진중배는 최대한 침착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피선주도 예감을 느끼고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뭔가 심각한 일인가요? 진중배는 들고 있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 팀장이 피선주 씨 로또 당첨금을 가로챘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니? 그는 바로 핵심을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피선주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중배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전 팀장이 아파트 살 때 쓴 돈이 로또 당첨금에서 나왔더라고. 그리고 그 로또 원래 피선우 씨 거였대. 피선주는 당혹감에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산 로또가 맞다면 대체 어떻게 빼돌린 거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과거 전남진이 유학에서 돌아올 즈음 피선주가 생계와 육아로 바쁘던 시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전 팀장은 지금 밖에서도 말썽이 많고 나도 더는 못 믿겠더라고. 처음엔 회사 일까지 복잡해질까봐 말을 아꼈는데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피선주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 보낼 때 그 돈만 있었어도 상황이 얼마나 달랐겠어요. 전남진이 그걸 몰래 썼다는 거네요. 진중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필요한 자료랑 증언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대처해. 전 팀장이 만만한 놈은 아니어도 증거 확실하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 피선주는 비로소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실 이 일 어렴풋이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직접 듣고 나니까 충격이네요. 회사 부근 한적한 길가 피선주는 전남진을 불러냈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에 혹시 소리를 질러도 크게 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남진이 어둑한 가로등 밑으로 걸어오자 피선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몰래 쓴 로또 당첨금 그거 원래 내 거라는 거 알아. 피선주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핵심을 끄집어냈습니다. 전남진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다 써버렸는데. 다 썼다고?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피선주는 치를 떨듯 화를 냈습니다. 그 돈만 있었어도 지연이 더 잘 돌볼 수 있었고 우리 살림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전남진은 비아냥대듯 웃었습니다. 너랑 나 이미 이혼했잖아. 돈이 누구 거였든 무슨 상관인데? 난 내 목 챙겼을 뿐이야. 그 뻔뻔함에 피선주는 한층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돈은 내 몫이 아니야. 이제 법적으로 다 돌려받을 거야. 중배 대표님도 증언해준다고 했어. 그녀는 결의를 담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전남진은 코웃음을 치면서 소송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미 아파트도 날아가게 생겼고 통장에 남은 돈도 없어. 네가 지금 와서 받아낼 게 뭐가 있다고. 라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피선주는 그 태도에 두 손이 떨릴 정도로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그래 좋아. 법정에서 다 받아낼 거니까 두고 봐. 전남진은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강한 척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이면 법정이지. 네가 이겨봤자 얻을 것도 없을걸? 난 망해도 상관없어. 그래, 네가 어떻게 나오든 이건 제대로 끝을 봐야겠어. 더는 너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피선주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했습니다. 순간 전남진의 입가가 까칠하게 떨렸지만 그도 더 말다툼을 이어갈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음대로 해봐.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곤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남진의 뒷모습을 응시하던 피선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면서도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함께 꾸렸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원수가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찾지 못한다는 걸 피선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사무실, 김소우와 피선주는 함께 자료를 펼쳐놓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전남진과 진상아가 동시에 무너질 판국이었고 그 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진중배의 증언, 로또 당첨금 사용 내역, 그리고 진상아의 기업비리 의혹에 대한 정리까지 방대한 서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윤곽이 잡혔네요. 전남진이 불법으로 챙긴 돈도 확실하고 진상아도 회사에서 잘렸으니까요. 김소우가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지쳤지만 동시에 확신에 찬 기운이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혼자였으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소우 씨가 도와주셔서 정말 힘이 돼요. 김소우는 잔잔히 웃으며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이번엔 제대로 끝을 볼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선주는 가슴이 두근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끌려 들어가는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참 고마워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자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우 씨가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셔서 훨씬 수월했어요. 피선주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피곤이 쌓여 입가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소우는 피선주가 마시는 차 컵에 물을 채워주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도 회의 있고 법적 서류도 확인해야 하잖아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피선주는 컵을 받아들고 따스한 차 향기를 맡으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좋네요. 그녀의 눈빛에는 애틋함이 깃들었습니다. 김소우는 서류 더미 너머로 피선주와 시선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늘 힘든 일만 겪었으니까 이제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크게 와닿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선주 씨 덕에 많이 버텼어요. 그 말에 피선주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임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전남진이나 진상아가 또 이상한 짓 하진 않을까요? 피선주는 불안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우는 서류처를 깔끔히 정리하며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해요. 준비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가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등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피선주는 울컥할 뻔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났을 때 진심으로 웃을 수 있길 바라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류와 자료에 몰두했습니다. 밤늦게 불이 꺼진 아파트에서 전남진과 왕연애는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아파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연애는 시종일관 한숨과 투덜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진아, 너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간 거야? 코인으로 돈 벌어서 건물 샀다더니 알고 보니 로또였어? 그것도 네가 아니라 피선주가 당첨된 거? 왕연애는 분노와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전남진은 택배 상자를 접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왕연애는 상자를 발로 툭 치며 로또든 코인이든 돈 좀 남겨놨어야지. 다 써버리면 어떡해? 아파트는 또 왜 그렇게 비싼 걸로 잡아서 팔지도 못하게 됐냐고. 하고 탄식했습니다. 전남진은 잠깐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남은 거 보면서 어떻게든 효도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다 잘못된 선택이었지. 실패했어. 왕연애는 혀를 끌끌 차며 네가 이혼하고 이런저런 말 나올 때부터 불안했어. 나도 도와줄 도리도 없고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생겼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택배 상자를 몇 번이나 쌓아 올렸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가구와 물건들은 이미 중고로 헐값에 처분해야 했고 전남진과 왕연애는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전남진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연애는 답답하다는 듯 벽을 쾅 치고 내가 시골 친척 집이라도 알아볼까? 그래 봐야 좁고 불편할 텐데 이걸 어쩌냐? 라며 막막해했습니다. 전남진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냥 내가 가라는 대로 따라와. 여기서 더 버틸 수도 없고 어차피 집 명의도 선주한테 넘어갈 판이니까. 왕연애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달은 듯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정리하며 흐느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재판이고 뭐고 다 너무 빨리 진행돼 버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결혼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전남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상자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파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파편들을 수습해 보려 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마음의 조각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남진과 왕연애는 무거운 짐을 싸듯 무너져 내린 인생을 주섬주섬 주워 담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법원 판결로 전남진이 불법 취득한 아파트는 피선주에게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허탈함과 분노로 가득 찼던 피선주의 마음은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전지현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확보했으니 말입니다.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피선주는 가볍게 숨을 고르며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소우가 김태리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김태리는 두리번거리며 새로운 아파트 풍경을 신기해했습니다. 선주 씨, 일찍 오셨네요. 제가 좀 늦었죠? 김소우는 환하게 웃으며 박스 하나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피선주는 놀란 표정으로 맞이하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막 정리 시작했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고마워요. 하고 웃었습니다. 김태리는 거실 안으로 들어가 전지현과 만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아빠, 나 누나랑 놀아도 돼? 하고 물었고 김소우는 그래, 태리야. 근데 너무 뛰어다니진 마. 라고 답했습니다. 전지현은 이미 안쪽 방에 짐을 풀고 있어서 둘이 만나면 금세 즐거운 소리가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피선주는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광경을 상상하며 미소를 짓다가 김소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우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소우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같이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선주 씨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지낼 곳이 생겨서 저도 기뻐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피선주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남진의 배신, 로또 사건, 그리고 끝없는 시련 속에서 버텨야 했던 날들. 그러나 지금은 김소우가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아이들까지도 한데 어우러져 평온을 찾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우 씨, 혹시 이따 시간 되시면 다 정리하고 나서 간단히 식사라도 하실래요? 지연이랑 테리도 같이.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소우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좋죠.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결혼이 끝난 서로였고 아직 정식으로 사랑을 고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려와 위로로 이어지는 이 관계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은 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피선주와 김소우는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맞춤 안에는 진상아와 전남진이 만든 상처, 지루하고 긴 싸움,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버티며 얻어낸 작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평온하고 다정한 미래가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겁게 닫힌 문을 비집고 들어온 햇빛처럼 두 사람의 미소는 미래의 희망을 품은 채 은은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 작은 가족 같은 풍경은 그들이 걸어온 고통을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 여정 끝에 비로소 찾아온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